늦은 저녁, 김민석은 발명교실에 불을 끄며 오늘도 아이들이 만든 작품들을 하나씩 살폈다. 15년 전 아내를 잃고 아들 민우를 홀로 키우면서도 그는 자신의 열정을 한 번도 놓지 않았다. 중소기업 연구소장으로 일하는 동안에도 퇴근 후엔 늘 무언가를 만들었고, 은퇴 후에는 그 경험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시작했다. 발명교실을 나서는 길에 전화가 왔다. 디스플레이에 떠오른 민우라는 이름에 그는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된 아들은 바쁜 일정 탓에 자주 연락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결혼이라는 두 글자에 김민석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다. 37에 적지 않은 나이에 늦깎이 의사가 된 아들이었다. 장학금으로 버텨가며 의대를 졸업하고 힘든 전공의 생활을 견뎌내 이제야 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연애는 꿈도 꾸지 못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눈에 띄게 달라진 아들의 모습에서 그는 무언가를 직감했었다. 상대는 같은 병원 약제과장이었다. 김민석은 아들에게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강남에서 대형 약국 체인을 운영하는 집안의 딸이라는 것까지는 그저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란 엘리트 약사라는 이야기에 잠시 망설여졌다. 그날 밤 김민석은 오래된 통장을 꺼내들었다. 30년간 연구원으로 일하며 모은 돈과 자잘한 특허 수익을 모두 합해 2억 원. 아내가 떠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도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이었다. 통장을 매만지며 그는 생각했다. 이제 자신의 전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줄 때가 왔다고. 다음 날 출근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에 만나자고 했다. 평소답지 않은 아버지의 제안에 아들은 의아해했지만 흔쾌히 약속을 잡았다. 김민석은 아들을 만나면 통장을 건네며 이렇게 말하리라 다짐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고.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이 결혼 이야기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 중 하나가 되리라는 것을. 주말 평소 즐겨가던 동네 칼국수 집에서 김민석은 아들을 만났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민우의 모습은 어딘가 들떠 보였다. 칼국수가 나오자 김민석은 마치 오래된 보물을 꺼내듯 봉투를 꺼냈다. 통장과 함께 건넨 현금 2억을 보며 민우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전공의 시절 내가 매달 부었던 용돈으로 시작했던 돈이야. 내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 더 열심히 모았지. 연구소에서 받은 특허 수익금도 전부 여기에 보탰어. 민우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김민석의 마음은 확고했다. 아들이 의대에 다닐 때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해결했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과외까지 하며 고생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전공의 시절에도 당직과 수술 보조를 하느라 제대로 된 휴식도 못 취했다. 그런 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고 싶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예비 장인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남에서 약국 체인을 운영하는 사업가라는 것. 예비 처제는 이미 미국 유학을 마치고 가업을 돕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약제과장인 연인이 얼마나 능력 있고 다정한 사람인지를. 김민석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언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 강남의 유명 이탈리안 레스토랑. 장소를 들었을 때부터 김민석은 어색함을 느꼈다. 평생을 연구실과 작업실에서 보낸 그에게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은 낯선 공간이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 처음으로 맞춤 정장을 준비했다. 식당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우는 예비 처가 식구들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다.
장인어른은 서울대 약대를 나와 처음에는 제약회사에 다녔지만 사업가의 길을 선택해 지금은 수십 개의 약국을 운영한다고 했다. 장모님은 음악대학 교수 출신으로 문화예술계에도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했다. 김민석은 자신의 소박한 삶과 너무도 다른 그들의 이력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평생 실험실과 작업실에서 보낸 자신의 경력이 처음으로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다. 자신이 걸어온 길에 부끄러울 것은 없다고 다짐하며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예비 사돈 내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최상우 약국 체인 대표는 맞춤 수트 차림이었고 그의 아내 박혜진은 진주 목걸이로 포인트를 준 우아한 차림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고가의 와인이 세팅되어 있었다. 첫 인사를 나누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차가웠다. 최상우는 김민석의 명함을 받아들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전직 연구소장이시라 어느 기업이셨죠? 중소기업 이름을 들은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박혜진은 아, 그렇군요 라는 짧은 말로 대화를 끊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웨이터가 와인을 따르는 동안 대화하는 것도는 듯했다. 박혜진이 민우에게 물었다. 병원에서 듣기로는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대부분 의료인 집안 출신이 많다던데 민우 선생님은 어떻게 의대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질문 속에 담긴 의도를 읽은 김민석은 마음이 불편했다. 하지만 민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연구소에서 뇌 관련 의료기기 특허를 내셨어요. 그때부터 뇌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김민석은 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자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최상우의 다음 질문은 날카로웠다. 연구소장이면 퇴직금은 받으셨겠네요. 요즘 은퇴하신 분들 노후가 걱정이라. 김민석은 잠시 당황했다. 자신의 노후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재산을 캐묻는 속셈이 보였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노후 준비는 나름대로 해두었습니다. 김민석의 차분한 답변에도 최상우 부부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다. 그들의 시선은 김민석의 옷차림을 훑으며 값어치를 매기고 있는 듯했다. 식사가 중반에 접어들 무렵 박혜진이 갑자기 화제를 돌렸다. 우리 수진이가 청담동에서 자랐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이 동네를 떠나면 적응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녀의 말에 최상우가 거들었다. 맞아요. 청담동 40평대는 기본으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간 테이블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김민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민우의 얼굴이 굳어갔고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죠. 하지만 신혼부부가 시작하는 데는 전세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김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러나 최상우의 반응은 차가웠다. 전세요? 참나? 우리 수진이가 전세에서 시작하는 건 상상도 못 해봤네요. 최상우는 와인잔을 비우며 말을 이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 약국 하나가 청담동에서 월 순수익이 얼마나 나는 줄 아세요? 수진이는 거기서 성장했고 미국 유학까지 다녀왔어요. 그런 아이를 전세에 산다고 하면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묻어났다. 김민석은 순간 아들 민우가 장학금으로 의대를 다니던 시절을 떠올렸다. 등하교 시간만 2시간이 넘는 먼 거리를 통학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아들. 그런 아들이 이제는 전세라는 말 한마디에 나고자 취급을 받고 있었다. 민우 선생님, 지금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박혜진의 질문은 마치 면접관의 그것 같았다. 민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최상우가 말을 가로챘다. 제가 알아보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초봉이 1억 초반이라던데 맞나요?
우리 수진이가 약국 하나만 물려받아도 그 이상인데 식사는 계속되었지만 대화는 점점 더 불편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최상우 부부는 자신들의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김민석과 민우는 마치 구걸하러 온 사람들처럼 초라해져 갔다. 사실 우리 수진이한테 청혼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대기업 임원 차제도 있었고 검사도 있었죠. 그런데 수진이가 민우 선생님을 선택한 거니까. 박혜진의 말에는 마치 큰 양보를 한 것 같은 뉘앙스가 묻어 있었다. 김민석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30년 넘게 연구와 발명에 매진하며 얻은 굳은 살이 선명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아들의 자존심이 이렇게 짓밟히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최상우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우리가 바라는 조건만 맞춰주시면 수진이의 미래는 걱정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김민석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김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우도 뒤따라 일어났다. 레스토랑 테라스에 선 부자는 잠시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밤바람이 차가웠다. 아버지,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김민석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내가 의대 합격했을 때 기뻐하시던 어머니 생각나니? 그때 우리 가족 모두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김민석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넌 단 한 번도 내게 부담을 준 적이 없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주신 2억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은 돈으로 시작할게요. 하지만 김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돈 문제가 아니야. 내가 평생 저런 집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냐는 거지. 김민석의 말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방금 전 그 자리에서 난 우리 가족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봤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멀리서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다. 수진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석은 그 말에 쓴웃음을 지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이야. 시간이 지날수록 닮아갈 거야. 넌 의사가 되기 위해 고생했지만 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 그들 눈에는 우리가 거지나 다름없어. 민우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듯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이제 돌아가시죠. 김민석은 아들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테라스를 나서며 말했다. 인생은 길어. 내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할 때는 돈이나 지위가 아닌 서로의 가치관이 맞아야 해. 우리는 평범하지만 떳떳하게 살아왔잖니. 두 사람은 다시 식당으로 향했다. 이제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식당으로 돌아온 김민석은 자리에 앉지 않고 조용히 말을 꺼냈다. 오늘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최상우 부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수지는 당황한 얼굴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아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디저트도 안 드시고. 박혜진이 황급히 말했지만 김민석의 표정은 단호했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희 부자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기가 어렵겠네요. 최상우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혹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불편한 게 있으셨나요?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거만함이 배어 있었다. 김민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전 평생을 연구실에서 보냈습니다. 월급쟁이로 살면서도 자부심 하나는 잃지 않았죠. 제가 개발한 의료기기로 도움을 받은 환자들이 있다는 것. 그게 제 삶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전 제 아들이 마치 경매장의 물건처럼 취급받는 걸 봤습니다.
청담동 40평대 아파트와 약국 월 수익을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시더군요. 김민석의 말에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만 제 아들은 의사가 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장학금으로 의대를 다녔고 전공의 시절에는 휴일도 없이 일했죠. 그런 아들을 보며 전 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김민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돈과 재산만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최상우 부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타인을 불편하게 했는지를 깨닫는 듯했다. 수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 아들이 훌륭한 의사가 될 거란 걸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의사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김민석의 마지막 말이 식당 안에 울렸다. 김민석과 민우가 레스토랑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수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우 선생님! 하지만 민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단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도시의 밤거리가 창문을 스쳐 지나갔다. 김민석은 문득 아들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의젓한 성인이 된 아들의 모습에서 여전히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묻어나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석은 평소처럼 발명교실로 향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아들의 첫 연애가 이렇게 끝나버린 것이 못내 안타까웠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자존심을 잃은 채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편이 낫다고 믿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우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수진에게서 몇 번의 부재중 전화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민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김민석은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다. 젊은 나이에 겪는 이별의 아픔이 클 테지만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손님이 발명교실을 찾아왔다. 수진이었다. 그녀의 눈가는 붉어 있었고 평소의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저도 몰랐어요. 김민석은 차를 한 잔 내오며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모습에서 진심 어린 사과가 느껴졌다. 난 당신을 탓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가족의 가치관과 당신 부모님의 가치관이 너무 달랐을 뿐이죠.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저 부모님과 많이 싸웠어요. 처음으로 제 생각을 확실히 말했죠. 하지만 부모님은 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말을 잊지 못했다. 김민석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다. 부모와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는 젊은이의 아픔이 느껴졌다. 수진 씨,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당신의 길을 걸으세요. 김민석의 마지막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를 마지막으로 발명교실을 나섰다. 6개월이 지났다. 민우는 더욱 일에 몰두했다. 수술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고 환자들의 평가는 더욱 좋아졌다. 김민석은 아들이 상처를 이겨내는 방식이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이 일에서 위안을 찾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 어느 날 민우가 갑자기 발명교실을 찾아왔다. 평소와는 다른 밝은 표정이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에 지방 의료봉사를 다녀왔어요.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일주일간 진료를 했다는 이야기였다. 그곳에서 만난 젊은 간호사 이야기를 하는 아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의료봉사 마지막 날이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환자 보호자들이 감사 인사를 하러 왔는데 그때 그 간호사가 환자들과 일일이 포옹을 하며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김민석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진정한 인연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 생각했다. 돈이나 조건이 아닌 같은 가치관과 마음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이라고. 다음 주에 그 간호사님이 서울에 올라온대요. 저희 병원에서 일하게 됐거든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신중하게 판단할게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아버지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죠? 김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겪은 일들이 다 경험이 되어 널 더 단단하게 만들었을 거야. 이제 와서 보니 그때의 선택이 옳았던 것 같구나. 발명교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김민석은 문득 아내 생각이 났다. 그녀라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볼까? 아마도 환하게 웃으며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을 것이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병원 근처에 맛있는 칼국수 집이 있는데 민우의 말에 김민석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새로운 봄이 오고 있음을 느꼈다. 1년이 흘렀다. 김민석의 발명교실은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오늘도 그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발명품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었다. 문득 전화가 울렸다. 민우였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아버지께 소개해드릴 분이 계세요. 김민석은 순간 긴장했다. 아들이 말했던 그 간호사를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이었다. 찾아가기 편한 곳으로 정하세요. 저녁 김민석은 동네 칼국수 집에 들어섰다. 창가 자리에 민우가 한 여자와 앉아 있었다. 수수한 원피스 차림의 단정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김민석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한지윤이라고 합니다. 첫인상부터 좋았다. 겸손하면서도 단정한 모습, 그리고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김민석은 그녀의 배경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시골 병원에서 3년을 근무했다는 것. 그리고 의료봉사를 통해 민우를 만난 일까지. 선생님, 제가 시골에서 일할 때 많이 배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지윤의 말에 김민석은 깊이 공감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한 의료인의 모습을 보았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민우가 김민석에게 물었다. 아버지, 어떠세요? 김민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내 눈빛이 달라졌더구나. 지윤 씨를 바라보는 내 모습이 참 좋아 보여. 그날 밤, 김민석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들었다. 젊은 시절 아내와 찍은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소박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반짝였다. 마치 오늘 본 민우와 지윤의 모습처럼. 여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민석은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2년 후 김민석의 발명교실은 더 큰 공간으로 이전했다. 그의 제자들 중 몇몇이 과학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학생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오늘도 그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교실 문이 열리며 들리는 어린아이의 목소리에 김민석은 고개를 들었다. 민우와 지윤의 결혼식에서 촛불을 들었던 그 날로부터 1년, 이제 그는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지윤이 안고 있는 아기는 태어난 지 3개월 된 손녀였다. 아버님, 오늘은 일찍 퇴근하셔야 해요. 민우 오빠가 곧 도착한대요. 지윤의 말에 김민석은 시계를 확인했다. 오늘은 민우가 교수 임용 소식을 전한다고 했던 날이었다. 대학병원에서 그의 실력을 인정받아 젊은 나이에 교수 제의를 받은 것이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우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
제가 교수가 되면 더 많은 의사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아버지께서 발명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걸 보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김민석은 아들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그가 평생 해온 일이 이렇게 아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자신의 가치관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김민석은 문득 2년 전 그 상견례 자리가 떠올랐다.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시간이 증명해 주었다. 돈과 권력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찾아 선택한 길이 결국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진 것이다. 발명교실로 돌아온 김민석은 작업대 위에 놓인 새로운 발명품 도면을 바라보았다. 의료 현장에서 쓰일 새로운 기구의 설계도였다. 민우와 함께 구상한 것이다. 아버지의 발명가적 재능과 아들의 의학 지식이 만나 탄생한 작품. 김민석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었다. 발명가이자 스승이자 아버지로서 그리고 할아버지로서의 삶.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